심경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이사장님 이하 관련 식구들께도 준비하시느라고 영어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중에 요실금 환자 증가에 따른 상인 기저귀 급여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재가 노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실금 환자 현황도 2009년에 2,621명에서 2011년 3,489명으로 최근 3년간 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11년까지 복지연구급여에 대한 민원 중에서 성인 기저귀 급여와 요구가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은 일반 생활용품과 구분이 모호하고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급여 항목에 포함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 기저귀가 일반 생활용품과 구별이 모호하다라는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인 기저귀가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생활용품과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요. 이사장님께서 일회용 성인 기저귀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업체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 500원 정도입니다. 이를 본인 부담금 15%로 급여화할 경우 대략 26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요실금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욕창 발생의 증가로 인해서 치료 비용의 상승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입장에서도 세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른용 기저귀를 급여화하면 오히려 요양보험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서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용 기저귀 급여화는 누구나 앓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손쉬운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실금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같은 데서도 아마 이게 용품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재정 상황을 좀 전망을 분석을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방안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서 치료적 의료 행위 이외의 간호 서비스 제공 시에는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을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말 현재 급여비 기준으로 재가급여 이용률은 방문 요양 79.5%, 방문 목욕 5.5%, 방문 간호 0.5%로 방문 간호 이용률은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방문 간호 비율이 5.2%로 우리나라의 10배나 높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간호 제도가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해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가정간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치료적 의료행위 이외의 간호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이나 진단에 따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방문간호의 경우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 요양급여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간호나 독일의 사례를 비춰볼 때 욕창이나 배뇨관리 등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방문간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요양 보험 중에서 제가 요양 서비스에서 제일 문제가 방문간호 문제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제일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간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실무진에다가 검토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농어촌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그 사례 등도 동시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나오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 폭행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12년 2월 말 현재 총 354건의 지정 취소가 있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지정 취소 사유 중 허위부당 청구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및 인력 미비 52건, 지정기준 부적합 37건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기관의 종사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폭행이나 성폭행, 성희롱 등을 범하여 지정을 취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반대로 수급권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 성희롱, 성폭행하는 사례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중 여성의 비율은 91.4%로 상당수의 요양보호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피해 요양보호사는 이를 문제시할 경우에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교체 요구를 하여 일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노인장기 요양법상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해 행위는 수급권 제한 등과 같은 제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48조에는 장기 요양사업의 관리 운영은 공단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기 요양사업의 조사 등을 구체적 공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공단은 얼마나 많은 요양보호사가 가해 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있지만 이는 전체 요양보호사 중 0.26%에 불과한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가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및 수급권 제한 사유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취업 상태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 문제는 많이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고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실천적 방안을 뭔가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우선 정부 당국하고 문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실소득이 없는 전업 학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현실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하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 정도를 참작하여 1 내지 7구간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성과 연령의 구간표의 제1, 2구간의 경우 실질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으로 부과점수는 1.4점이지만 제3구간에는 만 20세 이상 남성에게는 5.7점을, 여성에게는 4.3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는 실질소득이 없는 전업학생인 만 20세에서 22세 이하의 여성 및 만 20세에서 24세 이하의 남성, 즉 군복무 2년 포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 연령을 기반으로 한
등급 구간별 점수제는 해외에도 그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을 배제한 일률적 보험료 산정으로 실제 부담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 원칙에 반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군 복무를 감안하여 만 24세까지 전업 학생에 한해 20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점수 1.4점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말씀하신 게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부분적으로 점수 이제 조정해가지고 일부 점수 조정해가지고 이 해결하기라는 것이 대단히 좀 어렵고 현재 제도 진단해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소득 기준의 능력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빨리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학생들로서 전업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